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공감대화 전문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아침 처음으로 가족에게 한 말 무엇입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면 항상 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답은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런 거였어요. 네. 교사들은 학생한테 야 앉아! 떠들지 마! 이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이 로봇 인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날아오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이 닦아라, 가방 챙겨라, 빨리 가라! 라는 명령으로 움직이죠. 물론 학교에서도 다음 말들이 이어집니다. 자리에 앉아,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돌아다니지 마. 앞에 봐라, 38쪽 펴라, 청소해라. 자, 그러다 집에 오면 다시 부모의 명령이 이어지죠. 숙제해라, 치워라, 게임 그만해, 폰 그만 봐. 자, 마지막 말은 뭘까요? 빨리 자! 겠죠. 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스스로 할 일을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적고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명령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준비가 됐는지, 밥은 먹고 싶은지, 가방은 챙겼는지, 왜 앞을 안 보고 뒤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수업 시간인데 왜 돌아다니고 있는지 물어보나요? 명령을 쏟아내면 아이가 자력 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잤어? 일어날 시간이네. 일어날 준비 됐어? 라는 질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을 할 때도 부탁의 말보다는 명령의 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서류 오후까지 만들어! 라는 명령보다 이 서류 오후까지 만들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지난번에 네가 가자는 곳에 갔으니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보다는 지난번에 네가 가자는 곳에 갔으니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면 어때? 라는 질문의 말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세탁소에서 그거 찾아와 줘 보다 세탁소에서 그거 찾아와 줄 수 있어? 내일 입어야 하거든. 이라고 질문에 부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공감 대화는 명령보다 질문으로 말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힘, 자력이 없이 자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력이 없이 자존감을 쌓기는 어렵겠죠. 명령으로 자라고 있던 6살 아이가 엄마가 시킨 것을 다 하고 나서 엄마, 나 이제 뭐 해?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놀랐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명령으로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죠. 명령은 그 말에 따를 것인가 아닌가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네,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죠. 하지만 명령하지 않고 질문으로 말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답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그걸 실행해 보면서 또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예상을 뒤엎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력이 생기고 또 자력이 있어야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령하지 않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뉴스를 보고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아이들이 소리 때문에 뉴스가 들리지 않는다면 부모는 야 시끄러! 혹은 야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라고 명령하죠. 크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아이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말이 시끄러웠나? 하고 생각하기 전에 아, 남의 말이 시끄러울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체험으로 배우게 되겠죠. 이때 부모가 원하는 건 그저 뉴스 소리를 잘 듣고 싶은 거죠. 그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뉴스 소리를 잘 듣고 싶어.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자력을 키우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뉴스 소리를 잘 듣고 싶어.
근데 지금보다 낮게 말하면서 놀 수 있겠어? 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네, 알겠어요 라고 한 후 서로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겠죠. 조금 낮게 말하자 라고 할 겁니다. 부탁을 들은 아이들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소리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것, 또 부모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 부모를 배려했다는 것에 기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력이 생기고 또 그러한 부모의 말투를 저절로 배우면서 공감 대화를 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명령을 질문형의 부탁으로 바꾸면 명령보다 말이 길어집니다. 길어진 부탁의 말에 답을 하면서 아이들의 EQ는 풍부해질 거예요. EQ가 풍부해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기발한 의견들을 내놓기도 하겠죠. 아이들이 말할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미소로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력이 키워진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압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밝은 기운을 뿜어낼 것입니다. 세밀하게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질문으로 말하도록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관계를,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명령을 지우고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꿔간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멈추고 질문을 한다는 건 사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관계성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실천해 볼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